1월 17일은 이란 현대사에서 돌이킬 수 없는 분기점이 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란 전역을 휩쓸고 있는 시위의 파도는 이제 단순한 소요 사태를 넘어 거대한 혁명의 해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그토록 견고하게 쌓아 올렸던 정보 통제의 장벽, 이른바 블랙아웃이라는 거대한 침묵의 벽이 1월 17일을 기점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란 정권은 즉각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며 모든 상황이 통제하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테헤란의 거리는 정권의 발표가 얼마나 기만적인 거짓말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거리는 통제되기는커녕 체제 전복을 외치는 군중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으며 현장의 긴장감은 이제 임계점을 넘어 통제 불가능한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유튜브 알고리즘이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억압할 수도 있는 민감하고 논란이 많은 진실입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이 무엇을 숨기려 하든 진실은 노출되어야 합니다. 정권이 안정을 외치던 그 시각, 테헤란의 밤은 아얀데 은행과 국세청 건물이 내뿜는 거대한 화염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화가 아닙니다. 정권의 권위를 상징하는 건물들이 불길에 휩싸이는 장면은 정권의 내러티브가 물리적으로 파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화염의 대상이 은행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정권이 절대적인 성역으로 여겨왔던 철권 통치의 상징, 바시즈 본부가 성난 군중들에 의해 포위되고 급기야 함락되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시민들이 그곳에 수감되어 있던 정치범들을 직접 해방시켰다는 사실입니다. 1월 18일 아침, 블랙아웃의 어둠을 뚫고 검증된 영상들은 이 폭력 사태의 규모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테헤란의 전략적 요충지 곳곳에서 촬영된 파노라마 이미지를 분석해보면 도시의 서로 다른 지점에서 검은 연기 기둥이 동시다발적으로 솟아오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연기들은 시위대가 쓰레기통 따위를 태워서 만든 우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확한 타격 목표를 설정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전소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된 조직적인 작전의 결과물입니다. 유출된 현장 이미지들은 테헤란의 거리가 이제 치안 유지의 단계를 넘어 사실상의 내전 상태로 진입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이 데이터를 통해 어느 한쪽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도주의적, 정치적 위기의 스케일을 냉정하게 분석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디테일은 바로 시위대가 선택한 공격 목표, 즉 타겟 선정의 정교함입니다. 민중은 자신들의 돈과 미래를 훔쳐간 시스템과 기관들을 향해 되돌릴 수 없는 붕괴의 프로세스를 가동했습니다. 1월 18일 밤 시위의 양상은 질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야당 소식통과 현장 제보를 교차 검증한 결과 테헤란의 바시즈 포위 본부는 카르만의 정권의 계엄령 선포 이후 거리에 배치된 가장 두려운 무력 집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중의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시민들이 건물 내부로 진입해 불을 지르고 죄수들을 석방한 이 사건은 카르마네에게 있어 단순한 치안 실패가 아니라 뼈아픈 개인적 패배이자 국가의 가장 큰 희망이라 불리던 구조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45년 동안 이 정권을 지탱해온 공포의 순환이 깨지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민중은 더 이상 사냥감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바시즈 본부의 함락은 왜 지금 정권 수뇌부가 극심한 패닉에 빠져 있는지를 명확히 설명해 줍니다. 1월 17일에서 18일로 넘어가는 밤은 정권 충성파들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전략적 파괴의 시간이었으며 민중들에게는 국가의 재정 및 행정 요새를 직접 타격하는 직접 행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얀데 은행과 국세청 건물이 이 사태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은 시위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줍니다. 아얀데 은행은 이란 국민들에게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그곳은 정권 엘리트들의 자본 도피와 부정부패가 집약된 상징입니다. 움직이는 차량에서 촬영된 야간 영상은 화염이 은행 1층 로비에서 시작되어 순식간에 상층부 전체로 번져나가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시위가 평화적 저항의 선을 넘어 전략적 인프라 전쟁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금융문헌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뱅크런이 예금 인출 사태라면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물리적 은행 파괴입니다. 국민들은 시스템 내부의 돈이 이미 정권에 의해 도난당했거나 증발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빚의 기록과 시스템의 기억 자체를 물리적으로 지워버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국세청 건물에서 벌어지는 상황 역시 이와 유사합니다. 높은 지대에서 촬영된 영상은 건물 지붕과 창문 밖으로 맹렬한 불길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국가의 핵심 수입원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세무서를 불태운다는 것은 국가 권력의 가장 기초적인 기능인 징세 능력과 그 정통성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동시에 이란 국영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들도 화염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스파한 주 중심부에서는 시위대가 국영 방송국 건물을 점거했습니다. 공유된 이미지 속에서 위성 안테나와 통신 장비들이 불타고 있는 모습은 시위대가 단순히 정권에 항의하는 것을 넘어 국가 작동 메커니즘을 마비시키려는 고도의 질식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또한 사다트 아바드 지역에서 정권 보안군의 차량들이 불타오르고 거리가 화염병으로 뒤덮인 장면은 보안군이 현장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보여줍니다. 정예 병력조차 자신들의 장갑차를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 건물을 방어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현장의 힘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훨씬 더 어둡고 위험한 요소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기능의 마비이자 정권의 종말을 고하는 서곡입니다. 현장 오신트, 소스들과 내부 정보망을 종합해 볼 때 이란 정권이 자국의 정규 경찰력과 심지어 바시즈 병력에 대한 신뢰마저 상실했다는 심각한 징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건너온 시아파 민병대,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파티미윤 여단, 그리고 파키스탄 출신의 자이나비윤 여단이 이란 시가전에 투입되었다는 보고가 현장에서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군사 분석가로서 단언하건대 이것은 국가가 직면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무력한 상황입니다. 자국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언어도 문화도 다른 외국 용병을 수입하여 자국민을 타격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정권이 주장하는 반란 진압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상 정권이 이란 국토를 외국군의 점령지로 격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이질적인 외국 병력의 존재는 필연적으로 충돌의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으며 시위대의 분노를 단순한 반정부 감정에서 민족주의적 저항과 결합된 총력전 태세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정권이 시도한 블랙아웃 작전은 정보의 흐름을 차단하기보다는 정보의 공백을 공포와 추측으로 채우려 했던 전술적 패착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둠을 뚫고 유출된 이 이미지들은 진실의 장막을 걷어냈습니다. 계엄령 선포, 인터넷 전면 차단, 그리고 외국 용병의 배치. 이 세 가지 요소의 조합은 정권이 가진 재래식 억압 수단이 완전히 고갈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테헤란의 거리에서 불타오르는 모든 건물, 군중이 외치는 모든 구호, 기록된 모든 프레임은 정권의 통제 도구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특히 야간에 촬영된 영상들을 정밀 분석해보면 전술적 우위가 시위대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순간들이 포착됩니다. 시민들은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레이저 포인터로 저격수의 시야를 교란하고 불꽃놀이용 폭죽을 급조, 폭발물, EED처럼 사용하여 보안군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중무장한 보안군이 시민들의 화력에 밀려 후퇴하는 장면은 이 사태가 법 집행의 문제를 넘어섰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군사적 관점에서의 전술적 시가전이며 정권의 현장 장악력이 기술적, 행정적으로 붕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장의 전술적 붕괴는 이란의 사회, 정치적 지층 전반에 멈출 수 없는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권 최상층부에서 나오는 발언과 거리의 현실 사이의 괴리, 즉 인지 부조화의 골짜기는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최근 성명은 이러한 단절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현장에서는 주요 사령부가 함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메네이는 이 학살을 축제라고 선언하며 우리는 반란군의 척추를 부러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전국적으로 수천 명이 사망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 비극을 애도의 대상이 아닌 정권의 성공적인 진압을 증명하는 전리품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수한 독립인권단체들의 보고서와 현장 데이터는 하메네이가 말한 수천 명을 훨씬 웃도는 25명 이상의 사상자라는 참혹한 수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알리 살레히는 국제사회의 경고를 헛소리로 일축하며 사형 집행을 계속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은 치명적인 오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시즈 본부를 습격하여 불태우고 동료를 구출해본 경험이 있는 민중을 교수대로 겁박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 시스템은 이미 그 억지력을 상실했습니다. 자국민의 피 위에 승리의 서사를 쓰려는 시도는 정권의 정당성 위기가 말기 암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징후입니다. 사상자 수를 축소하고 죽음을 정당화하는 수사는 분노를 잠재우기는커녕 분란집에 휘발유를 붓는 격입니다. 이란 국민들은 이제 하메네이 정권에게서 엄격한 아버지로서의 국가라는 환상을 완전히 폐기했습니다. 그들 눈앞에 있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치 점령군처럼 행동하는
괴물 같은 기계 장치일 뿐입니다. 테헤란 지검장 알리 살레이가 보여주는 태도 역시 이러한 공포 제국을 유지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그는 800명의 사형 집행을 중단하라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 외교적 관례를 넘어선 거친 언사로 대응하며 사법 절차가 신속하고 단호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정권이 물러서지 않고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충격 요법을 지속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우리는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며 계속해서 공포를 주입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증명합니다. 혁명적 과정에서의 교수되는 공포가 아닌 순교의 동기를 부여할 뿐입니다. 정권이 법적 절차라고 부르는 행위는 이제 민중의 눈에 정치적 살인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붕괴는 테헤란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정권의 이데올로기적 심장부라 불리는 마샤드와 곰 같은 도시에서 전송된 영상들은 혁명의 불길이 뿌리 깊은 곳까지 번졌음을 증명합니다. 마샤드의 군중들이 자비드 샤, 즉 팔라비 왕조를 언급하며 왕이여 영원하라를 외치는 장면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지난 45년간 이슬람 공화국이 주입해온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가 증발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종교적 성지에서조차 성직자들에게 죽음을 일하는 구호가 울려 퍼지는 것은 정권이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혐오 발언이 아닙니다. 정권의 정책에 대한 분노가 가장 급진적인 형태로 표출된 것입니다. 밤이 되면 시민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 어둠에 잠긴 도시를 향해 서로를 부르며 르자 팔라비 왕자의 호소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공포의 장벽이 뚫리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정권이 통행금지를 선포했음에도 수백만 명이 이를 무시하고 거리를 가득 메운다면 그 통행금지령은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비록 정권은 외부의 위협을 강조하며 내부의 붕괴를 봉합하려 하지만 냉혹한 경제적 현실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국세청 화재는 국가의 현금 흐름이 물리적으로 절단되었음을, 은행 방화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0으로 수렴했음을 의미합니다. 세금을 걷지 못하고 은행망을 가동할 수 없는 국가는 필연적으로 보안군과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정권이 가장 의지하고 있는 충성심의 삿이 끊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테헤란 거리에서 검은 옷을 입고 행진하며 우리는 시신 가방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고 외치는 군중들의 모습. 이것은 민중에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처절한 선언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자유에 대한 갈망으로 치환된 상태. 사회학적으로 볼 때 이러한 급진적 구호는 사회의 양극화와 분노가 얼마나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는지, 즉 민중의 결의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보여줍니다. 정권이 승리와 축제라는 그들만의 에코체인버에 갇혀 떠들고 있는 동안 거리의 현실은 정권의 기반을 갉아먹으며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 타오르는 이 불길과 맞물려 이란 국경 너머에서는 훨씬 더 거대한 폭풍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테헤란의 혼란은 단순한 국지적 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동이라는 거대한 체스판에서 글로벌 열강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체크메이트를 위한 완벽한 기회입니다. 현재 워싱턴과 텔아비브 사이를 오가는 긴박한 외교적, 군사적 트래픽은 통상적인 동맹국 간의 협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대규모 합동 타격을 위한 실전 코디네이션 단계입니다. 이스라엘 현지 언론과 칸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안보당국은 미국을 설득하여 이란에 대한 제한적이고 핀포인트적인 타격을 연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기의 이유입니다. 이것은 외교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유예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권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핵인프라와 지휘통제센터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포괄적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 벌기, 즉 필요한 군사적 자산을 완벽히 배치하기 위한 전략적 숨 고르기입니다. 펜타곤 복도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들은 이러한 준비의 심각성을 뒷받침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한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중동 지역으로의 미군 자산 배치가 계속되고 있으며 대통령이 향후 3주 내에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 계획을 승인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3주라는 타임라인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정보당국은 이 기간 동안 이란 내부의 봉기가 최고조에 달해 정권의 보안군이 분산되고 방어 능력이 마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USS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의 재등장은 가장 구체적이고 위협적인 시그널입니다. 이 거대한 해상 요새의 존재는 미국이 단순히 공군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육지로 이어지는 입체적인 심도 타격 능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란 해안에 대한 잠재적인 봉쇄 작전과 대규모 공습을 지휘할 수 있는 떠다니는 지휘통제센터가 배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테헤란의 전쟁 지휘부는 공황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코너에 몰린 이란 정권은 생존을 위해 그들이 가진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지역적 혼란 카드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군의 공격이 감행될 경우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 전체를 합법적 표적으로 간주하고 파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정권이 수십 년간 고수해온 전형적인 내가 불타면 모두를 같이 태우겠다는 협박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분석해봅시다.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첫째, 이란이 자랑하던 저항의 축 대리 세력들인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이미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약화되었습니다. 둘째, 이란의 탄도미사일 능력은 이미 이스라엘과 미국의 방공 시스템에 의해 요격률이 테스트되었고 그 한계가 노출되었습니다. 정권의 위협은 내부 붕괴를 막기 위해 외부와의 전쟁을 유발하려는 시도, 즉 시선 돌리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이란 국민들입니다. 거리의 시민들은 더 이상 정권이 주입하는 외부의 적 레토릭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외부의 개입을 정권의 종말을 앞당길 촉매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팔라비 가문과 국제사회의 명분입니다. 망명 중인 르자 팔라비 왕자의 호소력 짙은 연설은 흩어져 있던 이란 디아스포라와 국내의 저항 세력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하는 학살 규탄 메시지와 국민에 대한 지지는 단순한 위로가 아닌 정치적 대안으로서의 무게감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와 이스라엘은 이란 국민들의 저항을 군사작전의 가장 강력한 도덕적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란 국민을 해방시킨다. 이 슬로건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임박한 군사 개입의 핵심 모토가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란 정권은 지금 두 개의 불길 사이에 갇혔습니다. 아래에서는 자국민이 지른 혁명의 불길이 타오르고 위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준비한 미사일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은 정권의 운신의 폭을 제로로 만들며 지역 전체를 피할 수 없는 파괴적인 시나리오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체스판의 말들은 이미 움직였고 정권에 대한 체크메이트는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1월 17일 테헤란을 덮쳤던 그 어둠, 블랙아웃은 역설적이게도 이란 정권의 미래를 암전시키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은행과 관공서를 집어삼킨 화염은 이란 국민들이 공포의 임계점을 넘었으며 정권의 정당성이 잿더미가 되었음을 전 세계에 선포한 봉화였습니다. 하메네이의 승리라는 망상과 검찰총장의 처형 위협은 다가오는 종말을 막을 수 없는 헛된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워싱턴과 텔아비브의 작전 상황실에서는 현장의 리얼리티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썩어 문드러지고 자국민과 전쟁을 벌이는 정권만큼 외부의 조직적인 공격에 취약한 대상은 없습니다. 그날 밤 꺼져버린 전등들은 사실 이란의 새로운 새벽을 예고하는 신호였습니다. 정권은 오늘 거리를 청소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인터넷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된 자유라는 아이디어는 결코 지울 수 없습니다. 테헤란에 되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화살은 이미 시위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조준경 안에 들어온 정권에게 남은 시간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는 없습니다. 전쟁은 이제 정권의 문턱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란의 봄은 올 것인가? 아니면 더 큰 혼란이 중동을 덮칠 것인가? 여러분의 고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PPR 글로벌의 스페셜 심층 분석과 팩트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진실은 계속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